자, 오늘 나올 주제가 이거죠. 사실 두 번째 있었던 거. 유대인의 5대 성공 비결 중에서 두 번째, 티쿤 올람이라는 건데, 티쿤 올람이 뜻이 뭔지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히브리어로 세상을 개선하라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세상을 개선하라. 근데 세상을 개선하기가 말은 되게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쉽지 않겠죠? 이게 개인이 세상을 개선한다? 근데 이들은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덕분에 뭘 만들어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코카콜라, 코스트코, 말도 안 되는 엄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 100대 기업 중에 40% 이상을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인구 몇 명밖에 안 된다고요? 1,500만입니다. 우리나라 코딱지만 하죠. 남한만 따졌을 때.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이죠? 5,500만이죠. 그 1,500만이면 우리나라 한 4분의 1 좀 더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많은 전 세계 40% 상위 40%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노벨상의 30%를 매해 가져가고 아이비리그, 하버드나 뭐 이런 대학들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이 하브르타가 아니라고요, 제발 좀. 하브르타 가지고 교육하시는 분들 제발 이거 보고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 제발. 하브르타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하브르타 가지고만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선민사상이라는 기본적인 자존감이 만땅 차 있는 상태고 아빠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백이라니까. 이걸로 통해서 후츠파 정신이라는 게 이제 파생이 되는 건데 후츠파라는 게 어떻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당돌함이에요. 당돌함.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또 해보면 되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런 거는 근자감이 아니고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백을 삼을 수는 없으니까 주체적으로 자존감을 얻어야 된다. 근데 아이보다 누가 먼저 얻어야 된다? 부모가 먼저 가져야 된다. 이게 가장 근본이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간답게 인생을 주인으로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원리라고 본다라면 티쿤 올람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인을 인간을 뛰어넘은 괴물로 만들 수 있었던 원리, 근본. 세상을 개선하라라는 사명을 본인이 태어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좀 약간 부족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모자라게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 세상을 개선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을 개선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세상을 개선한다라는 건 결국 뭐부터 시작하면 된다? 나를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모든 사람이 나를 개선한다. 스스로 자기만 챙기고 있으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원소가 뭐예요? 나잖아요. 내가 다 개선이 되면 결국 세상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결국엔 내가 개선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개선을 시킬 수가 있지라는 것만 고민하고 있으면 되죠. 오다가도 제가 오늘 인스타에다 잠깐 적었었는데 요즘에 제가 제 걸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원래 거 생각이 잘 안 나. 소확행. 소확행이란 말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소확행 뜻이 뭐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자, 이게 왜 생겼는지도 이해는 되시죠? 사실은. 워낙 삶이 팍팍하고 힘드니까 하루하루 지치니까 오늘을 잘 버틸 수 있어야 내일의 태양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를 가져가자라는 의미로 생긴 거잖아요. 소확행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지만 인생을 정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존감은 기본인데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목표가. 자, 보세요. 전쟁을 할 때도 야,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목적지, 타격점을 지정해 주는 사람은 사령관이죠. 기업에서도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그걸 해야 되는 명분, Y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표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따질 필요가 없죠. 그 왜라는 명분,
아까 우리 처음에 있었던 마음 부분,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기업의 주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못 세우고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냐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보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얻었어. 그럼 끝난 거야, 거기서 지금.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오늘을 버티는 거엔 성공을 했지. 오늘을 버티면 내일이 오겠지? 근데 내일도 버틴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일의 소확행을 또 찾을 거잖아. 배가 항해를 할 때 풍랑을 막 만나고 난리를 쳐도 결국에는 목적지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켜져 있어요? 뭘 보고 가야 돼요? 등대를 보고 가야 되죠. 그 등대가 목적이죠, 목적지. 등대가 없이는 결국 풍랑을 어떻게 이겨내지 하는 거에 신경 쓰다가 보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목표가 있고 없고가 이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있어요. 소행성이라고. 소소한 행복은 중요하다. 근데 성공을 바탕으로, 성공이랑 연결되어 있는 소소한 행복들이어서 그것을 쭉 따라오다 보면 결국 성공으로 간다라고 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더. 그래서 소행성이라는 단어를 주로 쓴단 말이에요, 제가. 목표를 분명히 심어 놓은 거죠, 그 안에는. 그럼 목표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먼저 육아를 하시는 목표가 뭡니까? 목적지가 뭡니까? 이거부터 먼저 항상 물어보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그랬죠? 자, 티쿤 올람이라는 건 이런 거란 말이죠. 세상을 고친다, 개선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창의력의 무슨 관계인 거냐? 결핍을 찾아내는 거죠, 일단. repairing이라고 아까 써 있었잖아요. 그거는 고친다라는 거죠. 상처, 실수, 약점, 결핍, 이걸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고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 보통 21세기 앞에 미래 사회를 살아나기 위한 아이들 그 미래 핵심 역량 중에서 하나를 문제 해결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복잡한 문제 해결력. 그래서 그 복잡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지식을 막 주입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AI를 이길 수 없으니까 기억하는 걸로는 이 정보를, 이미 많이 있는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는 게 정말 미래 인재의 핵심 요소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문제 해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의 고등 지식이, 고등 능력이 문제 발견력이라고요. 문제 발견력. 내 결핍, 내 약점, 이런 것을 그게 뭐냐라는 걸 알아야 고칠 거잖아요.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는 정작 그 문제가 발생이 되기 전까지는 가동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란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지만, 필요한 것 같지만 엄청 수동적인 자세예요, 지금.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문제가 발생해야 해결하는 거니까, 순서가. 근데 문제 발견이라는 것은 문제가 이루어지기 전이죠, 이미. 굉장히 능동적인 거죠. 앞서가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발견력이라는 건 사실은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또 준비된 인재, 그럼 미래 사회에서 원하는 핵심 인력, 맞춤형 인재,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린 맞춤형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 맞춤형이라는 게 잘못 전달이 되면 이 아이를 그냥 새로운 톱니바퀴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톱니바퀴가 되면요, 그 단체 안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된다거나 빠져나오게 되죠. 톱니바퀴에서. 그럼 톱니바퀴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반딱반딱 광이 난다고 해도 얘가 지금 그룹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무슨 의미예요? 톱니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 5, 60대 가장들이 은퇴하고 나서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엄청난 패닉을 겪게 되죠. 도대체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그때서 하게 돼요. 근데 이때 가서 그 생각이 나면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 미리 이걸 발견을 하고 대비를 해서
내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라는 것을 지금부터 다시 세워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내가 할 수 있어야 내 아이한테 그런 걸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창의력이라는 거죠. 개선을 하려면 상처를 먼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그게 단지 마음의 상처 뭐 이런 건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적 결핍이라든지 내가 모르는 부분 하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이건 잘 모르네? 그게 창의력의 시작인 거예요. 잘 되고 싶은 정말 내 진심, 내적 동기가 움직였는데 보니까 모르네? 찾아보겠죠.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죠. 누가 시키든 말든 관계없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죠. 그러니까 창의력을 자꾸 창의력 인재로 만든다 뭐 이런 광고를 또 하는 말도 안 되는 학원들이 있어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창의력은. 인위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도 뭐랑 관련된 거냐면은 창의력이랑 우리 그때 자본 시간에 썼는데 개발이랑 개발이랑 그죠 차이? 아이를 쓸 때 개발이랑 여의를 쓸 때 개발이랑 차이점.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써드리면 이거 두 개 다 있는 단어라고요. 이건 뭐라고요? 뜻이? 무슨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창조란 거에 같은 개념이죠.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창의력이란 단어를 뭐랑 혼용해서 써요? 창조력이란 단어도 잘 나와요. 보면은 다른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건 업그레이드예요. 그렇죠? 이건 새로운 거고 이거는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고 이거는 원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있는 건데 더 낫게 만드는 거죠. 이게 더 어렵겠어요? 이게 더 어렵겠어요? 이게 더 어렵겠죠? 근데 뭐가 더 멋있어 보여요? 이게 더 멋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애를 자꾸 뭘 시키고 싶어 해요? 이런 인재를 만들고 싶어 해요.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라고. 이건 하나님도 삑사리를 낼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만물이 되게 막 다 온전하진 않잖아요. 그 양반도 뭔가를 결핍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걸 인정하니까 그들이 우리의 사명은 그럼 그 결핍에 대한 부분을 채우는 거다.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창조주도 실수하거나 결핍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냐고. 이거를 바란다라는 게. 이걸 바라는 이유는 뭘까요? 있어 보이니까. 미래 사회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것들이 나온다니까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야 우리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고. 이미 수많은 땜방들, 구멍들, 밑빠진 독 이런 것들을 채우는 과정이 먼저 수반이 돼야 된다. 그것부터 채워놔야 밑빠진 독을 채워놔야 뭘 넣더라도 정직하게 차니까. 지금 우리는 이 밑빠진 독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왜 안 차? 이거 더 빡세게 넣어. 야, 더 빨리빨리 열심히 더 정신없이 지금 놀고 있을 때가 어디 있어. 야, 빨리빨리 계속 빠져나가지. 이해되세요? 이걸 찾아야 된다 지금. 그게 결핍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뭐든 찾게 된다라는 거는 하나의 호기심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호기심? 뭐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이를 볼 때는? 뭐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라는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뭐예요? 그렇지. 아이의 본질, 그죠? 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함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호기심은 이게 억지로 가식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일단 이거 먼저 해보세요. 아이 생각에 대한 하나의 질문을 먼저 만드시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부형들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애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오늘 뭐 배웠어? 아이가 항상 어떤 이제 그 지적 성장을 했는지를 항상 궁금해하셔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뭐 배웠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그 팩트나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질문한다고요? 오늘 무슨 질문했어? 라고 물어봐요. 질문 자체가 다르죠. 근데 이렇게 오늘 무슨 질문했어? 어떤 질문했어? 라는 질문이 어떤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시죠? 설명들 쭉 들으셨으니까. 근데 이런 설명이 없이는 유대인들은 그런답니다 하면 특이하네? 이러고 지나간다고요, 그냥. 자,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잠깐 해봤지만 그거 한 질문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계속 하위 질문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일단 처음에는 네가 어떤 질문을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아이가 가진 생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결국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된다? 아이의 생각을 넘어선 뭐예요? 마음까지 가야 된다. 네가 어떤 마음인 건지, 그 내적 동기인 건지 외적 동기인 건지 그걸 파악을 할 수 있으려면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 왜? 아시겠죠? 왜 그게 궁금했을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아이가 하는 대답이 생뚱맞거나 되게 괴짜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넌 뭐 그런 생각을 해? 비싼 밥 먹고.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정답은 없다. 오답과 정답은 같은 가치를 지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모든 답이 어떤 답이든 고귀한 가치를 지닌다. 아이가 하는